작년 7월은 코로나로 인하고 되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유축 문제로 인해 갖고 정말 참 곤혹스러운 시간들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돗물에서 그 전 바로 전에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더더욱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잠잠해질까 했더니 이제 벌거지가 나와서 또 힘들었었던 그러한 지역과 또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환경부에서 수돗물 위생안전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해결되는가 싶다라고 했더니 바로 10월 달에 그 인천 강정정수장에서 또 유충이 나오면서 약간 저희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그러면 잘 안 들었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를 돌아보는 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공천과 부편, 인천 정수장에서는 우선 방충망이 없었기 때문에 대기중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방충망 설비가 아주 미흡한 상태로 인한 어떤 관리 소홀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로 인해 갖고서는 산란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부화돼서 한 달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얘가 부화돼서 얘가 필터를 뚫고 각 가정까지 들어갔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공정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고요. 그때는 검토해 보니까 활성탄의 크기라든가 또는 역세적 속도, 그다음에 스트레이너의 크기, 또뭐 잔류 오존, 뭐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시설 기준이 유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 규정이 돼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해야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시설 기준 변경으로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좀 전문가들께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강정정수장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틀렸는데요. 일반적인 표준정수 처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물이 워낙 제주도가 좋지 않습니까? 삼다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원수 탁도가 0.5 이하면 그냥 마셔도 되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앞에 전처리 없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역세척도 길어지게 되고 주기도,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유량이 균등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적수와 유충 때문에 시민들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시민들을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게, 이제는 저희가 시민사회가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저희와 같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이건 못 먹는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수돗물을 맛있게 만들고 터지면 예산 딱 투여하면 드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정책 결정자들도 계시고 실무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 33%와 2.1%를 줄여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 아는데 그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수도가 먹어도 되는 물인 거를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 시민들은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물로 알고 있다는 갭이죠.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화 사업 우리 계속 뭐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현대화 사업이 현대화가 됐다고 이 갭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축 문제가 터지거나 적수 문제가 터지면요, 이제 더 계속 안 드세요. 근데 우리들은 전혀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가들 수준으로 아니면 그 반 정도라도 시민들과 같이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전문가들은 높아지는데, 제가 보면 현대화 사업 2단계 끝나면 전문가들은 50% 60% 먹을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계속 2%에 머물지 않을까. 그게 저희 우려입니다. 결국 기술적인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파이널 배리어, 맨 마지막에 안전한 거름망이 하나 있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생물 증식에 따라 R&D를 좀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망사를 이용해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좀 너무 오랜 시스템이고요. 지금 eDNA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IT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대응 R&D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이 거버넌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 소통 정책 추진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수돗물 교육이라든가 거기에는 학계 전문가 또 관계가 같이 연계해 갖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좀 우리 여기 계신 정책 결정자가 계시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육안 관찰과 그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연속적이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디텍션이나 리코네이션, 그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그 좀 유충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유충 종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딥러닝을 통한 그런 기법을 현재 뭐 초보적인 수준이지만은 이 부분으로 기술 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DNA 기법, 그러니까 물에서 DNA를 분석해서 생물을 탐색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희귀종과 단일종은 뭐 리얼타임 PCR을 이용하고 다양한 종에 대해서는 NGS 차세대 염기설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종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 연구도 저희가 외부 학계와 기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어떤 이 도시화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인류의 기가 막힌 발명품이 왜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비감한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더 비감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뭐 수돗물은 뭐 적수나 이런 문제가 많았고 그랬지만, 특히 유충의 문제는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결국 이 수돗물 위기, 유충 위기 관련해서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커다랗게 제가 보면 저희가 세 가지라고,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도 앞에 우리 독고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서 과버넌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유충 사태는 첫 번째, 우리나라 그 여태까지 문제가 있을 때 유충에 대한 것은 해외 사례는 많이 보고됐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적어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축적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관심과 그 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수질 안전과 개선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이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국민들이 알 권리, 알아서 선택할 권리를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도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가 공포가, 모르는 데서 공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돗물 공급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 등의 어떤 대국민 교육 방안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이번 대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다, 이런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렇게 불충분한 그 정보와 또 그 수도 사업자의 어떤 미적지근한 대응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각종 청원 발생, 굉장히 한 사태 2, 3일 만에 막 주민 청원이 11,000건으로 청와대에도 기록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주민 대응 이런 것들에서 그 수돗물 이슈를 지역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문제를 막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시민들의 시민 참여 정보 공유,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또 자체 내 자정 역할도 했어요. 유충에 대해서 뭐 가정에서 오는 건 또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충분히 구체적인 가이드도 제공하고, 또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오인을 줄이는 그런 것도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에도 보니까 유충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세요, 이렇게 또 해서 올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문제는 초기에 진압을 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항상 키우는 게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 행정이 안 됨으로써 하는 건데, 결국 문제 발생 시에 초기에 신속한 정보 제공하고 국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정확히 인식시켜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떤 발생 사태 초기부터 시민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서 이거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 심리적 공포감을 낮춰주고 사태를 직시해서 어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돗물 유충 위기 관련해서 어떤 세 차원, 그러니까 교육의 차원, 그다음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 또 하나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태의 초기부터 개입을 해서 어떤 시민들의 불안과 어떤 그런 심리적 공포감을 낮춰주는 그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시민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현 정수처리 공정에서 깔따구 유입 방지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수처리 공정 강화와 더불어 공정별 요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리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터는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3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는 40메시, 가운데에 180메시, 그 다음에는 또 40메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이 밝은색으로 된 것은 유리로 해서 현재 그 상태의 메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저 위에서 점점점 이 안 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메시를 교체할 때라든가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본부의 근무자로서는 유충사고 이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의 결실로 예측 불가능하고 또 다른 소질 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돗물 유충 문제를 제일 먼저 겪었던 인천시에서 현재 시설 개량이나 또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화, 소통 강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은 시민사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장 소장님 이야기 듣고 또 우리 김영주 대표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장정아입니다. 오늘 백명수 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정수장에서 정수물에서 이제 깔따구 유충이 발견했고 18개 정수장에서는 그 원수, 침전수, 여과지, 내벽 등 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자료에서 봤으면 18개 정수장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주도의 그 강정 정수장에서 이번에 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또 그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정수장에 점검한 결과를 정보국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당자는 또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책은 많이 이제 세우고 계시는데 시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원인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자료로 그 발표하신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시나 뭐 환경부도 일제히 점검을 빨리 하시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시민들한테는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좀 더 많이 공개되길 바라고 과정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시민들의 관심사에 맞게끔 그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이외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그 맞춰가지고 정보를 또 공개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환경부 우리 김금민 사무관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물리연기과에 근무하는 김금희 사무관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먼저 우리 덕고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유충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게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문가와 소비자 간의 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그 벌어진 갭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계시는 한승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기존에 공정으로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공정이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해 주신 좋은 내용들은 저희가 또 다른 전국의 정수장들과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영숙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제가 또 전부 다시 한번 메모해가면서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수돗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제언해주신 다양한 내용들 너무 좋으셨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그 국민들과의 소통이 너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 공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들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난 3월 전국 정수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5개 정수장에 나온 유충이 수용가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유출을 차단했다는데 저희는 큰 성과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정수처리 공정에서는 그 정수장에 있던 모든 물질들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러내는 과정 중에 유충이든 벌레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훌륭하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은 갖고 있고요. 그 18개 정수장에서 발견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정수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고 또 지난 5월에는 그 다소 운영 과정에 미흡했던 정수장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 점검을 해서 정수장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희 전국 정수장에서 지금 유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방법이 그 전국 정수장별로 좀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 31일에는 애교로 만들어서 저희 전국의 모든 정수장이 똑같이 여러 가지 유출부나 또 정수지 유입부를 내서 24시간 연속으로 거름망을 설치해서 매일 한 번씩 유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애교를 만들어서 통일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과학원과 또 많은 연구기관들 또 교수님들께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과학적인 최신 기법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 저희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지난 4월부터 깔따구와 또 상수도 분야 전문가 분들과 함께 수돗물 유충 대응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련되었던 위생관리 종합 대책이 다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저희들이 작년에 그렸던 큰 정책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착수정부터 정수지까지 유충이 들어왔을 때 또는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적의 실무 요령을 담은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관리 요령을 마련하려고 지금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월 달이면 완성이 돼서 우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9월에 만들어졌던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과제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부에서는 그 지난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회 관계자분들 또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또 지자체 관계자분들 모두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